지난 영상에서 상가 업종 제한 약정에 따른 영업 금지 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받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업종 제한 약정이 체결되고 그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비싼 분양가에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신만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다, 카페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내가 분양받은 곳에서만 해당 업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익성이 담보되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업종 제한을 이끌어내서 이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물론 아주 좋을 것이죠. 분양을 주는 분양자 입장에서는 수분양자에게 특정 업종을 보장해 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분양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으로 운영할 계획인 사람한테 약국 업종 제한을 약속하고 3억 원을 더 받는다고 해서 다른 수분양자들의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상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을 배제한다고 해서 특별히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분양자, 사업시행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업종을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을 모아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을 해주는 것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들은 수익성 극대화 때문에 업종 제한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제한을 받게 되는 수분양자들은 훨씬 비싸게 분양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안 그래도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업종 제한까지 걸게 되면 정말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될 위험이 큰 것이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비싸게 사는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이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비싸게 업종 제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가 분양을 여러 차례 받아보시거나 상가 분양과 관련된 분쟁을 겪어본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101호를 분양받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상가에서는 홍길동이 분양받은 101호에서만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특약을 넣어두면 홍길동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란 건 처분 권한뿐 아니라 사용 수익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분양자하고는 배타적 이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건 분양자인 시행사와 수분양자인 나 이렇게 둘 사이의 계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상가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이러한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해서 마음대로 해당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업종 제한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분양자 간의 분양계약서 그리고 관리단 규약 등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도 해당 규범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행사들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특정 업종의 배타적인 영업권을 약속받는 대가로 비싸게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다른 점포에서 내가 하려는 것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다른 점포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 시행사들은 대부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발성으로 만들어진 법인이 많고 요즘처럼 상가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더 자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업종 제한은 분양 당시에는 지켜지더라도 분양으로부터 1, 2년 시간이 지나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상가를 매도한다거나 해서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 시행사들은 분양 시기에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이후 상가 분쟁이나 관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업종 제한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굉장히 허술하게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야지 그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일단 분양만 하고 나면 나중에 법인으로 소송이 걸려와도 뭐 배를 찐다거나 특별하게 내 돈으로 배상해줄 상황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을 받을 당시에 다른 수분양자들하고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면은 내가 배타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 제한 조건으로 분양계획을 체결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분양사가 사업 시행을 통해 상가 분양까지 할 정도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으니까 꼭 의심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법원 역시도 업종 제한 자체의 효력은 긍정하고 서류만 갖춰져 있다면은 부분 소유자들이 바뀌는 경우에까지도 업종 제한 약정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고 있을 정도로 업종 제한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계약 체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셔서 업종 제한을 좀 성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